오늘은 굉장히 여러 데이터가 혼합되어서 나온 날이었습니다. 일단 오전에 저희 브레인비어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예상 웃도는 수준의 PPI가 나왔죠. PPI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데이터가 오늘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인데요. 같은 날 나온 데이터인데 2월 미국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6%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 월가 예상은 0.8%였는데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1월에 나온 수치는 당초 발표치는 0.8% 감소였는데 이게 1.1% 감소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전달에 줄었던 데이터가 2월에 올라갔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예상을 밑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자산시장 상승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 GDP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더 늘어야 맞는데 추세를 밑돌고 있다는 것이죠. 1월에는 심지어 하락폭이 더 커졌다는 것은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구, 의류, 이커머스,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소매 판매가 줄어든 모습인데요. 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 PPI가 올랐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최종 상품,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은 이게 시차를 두고 CPI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정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 소매 판매가 이렇게 자산시장이 뜨거운 가운데서도 예상치를 밑돈다. 심지어 1월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그러면 이걸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그럼 만약에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지금 소비가 뜨겁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른 가격에 잘 안 사고 서비스 이용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소비가 둔화되겠죠. 소비가 둔화되면 경제 성장이 더뎌지겠죠. 그럼 GDP 상승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반대로 가격을 못 올립니다. 그냥 기업이 떠안고 갑니다. 그러면 기업 수익성이 나빠지겠죠? 실적이 꺾이겠죠? 주가에 부정적이겠죠? 이 역시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PPI 상승과 소비자 심리 둔화는 이 조합이 최악입니다. 제일 안 좋은 조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상이 앞으로도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이달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런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앞으로 관찰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확실히 몇 가지 사인은 준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확실히 그 모멘텀이 줄었다. 오늘 증시가 다 조정을 받았지만 특히 소형주 중심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한 러셀 2000이 2%가량 밀렸습니다. 다른 지수가 약보합 정도로 선방한 거에 비하면 낙폭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죠. 지난번 CPI 때도 그랬지만 이어서 PPI까지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이제 증시는 금리 인하가 우리가 지금 가격에 반영한 것보다 훨씬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걸 본격적으로 지수에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타격이 더 컸습니다. 오늘 증시가 러셀 2000 제외하고 비교적 선방한 것과 달리 채권 시장은 많이 밀렸죠.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전고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것 같은데요. 투심이 살아있어서 계속 어떤 자가 발전 논리로 밀어올리는 증시와는 달리 채권은 이 매크로 변수에 훨씬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의 CPI, 앞으로의 PPI도 높아질 거란 공포가 시장을 한번 몰아치면서 장기금리 레벨을 또 올리고 있다. 시장의 물가 레벨 상승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자산시장은 끊임없이 지금 타깃을 찾고 있다. 이게 지금 어디로 불씨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통화정책 큰 그림에서만 보자면은 지금 BTFP 예정대로 종료가 됐고 그래서 연준이 아마도 이달에 당장 하진 않겠지만 QT 테이퍼링을 논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여튼 올해 대선인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가 부양을 안 할 리는 없고 실로 지금 다양한 법안을 통해서 부양책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중 유동성이 어디로는 들어가는 구조다. 이 자산시장 랠리가 쉽게 꺼지는 국면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시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 이런 상승세는 물가에 대한 공포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됐다. 이런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채권에 비해서 증시 하락이 더뎠던 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셀 2000만 그냥 밀어버리고 금리와 민감한 주식 말고 금리와 무관한 주식들은 아직도 에너지가 있다. 최근 러시가 금리 인하에 기인한 게 아니고 어떤 자체적인 내러티브, 미국의 뜨거운 경제 이런 걸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더 갈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를 시장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블랙스톤 보면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할 절호의 기회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어떤 멘트랑 분위기가 자산시장이 꺼지려고 할 때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오늘 블랙스톤 존 그레이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했는데 블룸버그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지만 지금이 사실은 바닥이다. 가치 하락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바닥을 치는 이 시기에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더 딥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로서 때로는 지나치게 신중한 게 기회를 놓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지금 금리가 내려가기 전, 금리 인하하기 전인 지금이 좋은 시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이미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지금 선진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되게 낮을 때 나온 대출, 그로부터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손실 인식을 하면서 한바탕 할인은 오겠지만 그 규모가 금융위기 때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세상, 즉 그 저금리 세상에서 이루어진 시장 거래들이 뭐 좌초됐다는 수많은 헤드라인, 신문 기사가 나오겠지만 현장을 보면 공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신규 건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스톤 얘기가 반드시 맞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장 자체를 인하가 늦어진다고 시장 급락 이런 걸 전혀 고려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들 불안감은 좀 있겠지만 불이 설사 나더라도 파티장에서 나는 똑똑하니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다 자신하면서 파티가 절정을 향해 더 달리고 있다 이런 모습이다. 제가 꼭 불이 난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런 그림이 지금의 국면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브렘비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브 구독과 좋아요도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